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측이 해체 계획서를 어기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획서에 명시된 철거 순서와 공법을 무시했는데도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숙사 철거 공사를 하다 굴뚝이 부러지면서 굴삭기 운전자가 숨진 현장입니다. 높은 콘크리트 굴뚝은 절반을 기준으로 뚝 끊겨 무너져 있고 굴삭기도 끊겨진 부분을 향해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업체는 제주시에 제출한 해체 계획서를 어기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철거 순서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기숙사 오른쪽부터 시작해 굴뚝은 맨 마지막에 철거하기로 돼 있지만 가장 먼저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계획서에는 구조물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돼 있지만 쓸모없었습니다. 굴뚝 먼저 부숴버리면 두 번 거를 타고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공사가 간편해지죠. 계획된 공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며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크레인 그걸로 다 떠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돈을 빨리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일반적인 공법, 공사, 철거 공사 과정은 위에서부터 깨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은 추가된 가설물을 설치해서 깨 내려오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감리자가 해체 작업 순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리자가 있었는지? 네, 다 있었어요. 감리자가 있었으면은 그 굴뚝 해체할 때 막지 않았나요? 허리 못하게 했는지 사무실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 감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상을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무리했고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식재료 소비가 줄어들면서 저장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80%나 폭락했습니다. 조생 양파 출하를 앞둔 농민들은 양파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20여일 앞둔 조생 양파밭을 트랙터 2대가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지나간 자리마다 양파들이 산산조각나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농민들이 산지 폐기에 나선 것은 저장 양파 도매 가격이 1kg에 200원으로 지난해보다 80%, 평년 대비 70%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양파 소비가 줄면서 저장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생 양파까지 출하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수확해서 시장 출하해봐도 출하하는 인건비도 지금 안 나와요. 생산비는커녕. 농민들은 정부가 수급 조절 대책으로 내놓은 시장 격리와 산지 폐기 물량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는 9,000톤에서 4만 톤으로, 산지 폐기도 44헥타르에서 180헥타르로 대폭 늘려야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채소 가격 안정제에 따른 정부의 산지 폐기 보상 비용도 최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3.3제곱미터당 7,44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실화 만들지 않고는 아무리 농민들에게 채소가 가격 안정제라는 그 법률로 지급을 해도 농민들은 전면 거부를 할 겁니다. 제주도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근과 양배추에 이어 양파까지 시장 격리를 위한 산지 폐기가 진행되면서 월동채소 재배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지역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선거운동 방향과 이 지역 공약 등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현덕규 제주 선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선거운동이 좀 한창인데 국민의당 제주 선대위의 선거운동 전략은 어떤지, 그리고 혹시 또 안철수 후보의 제주 방문 계획이 좀 잡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먼저 안철수 후보님의 제주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잡혀 있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전략에 관해서는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전략보다도 우리 시대가 과제가 뭔가를 유권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우리 안철수 후보라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최고의 전략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달 그 상승세 이후에 잠시 좀 주춤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단일화 결렬 등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판세 분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지난주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철회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다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토론회 결과 안철수 후보님께서 상당히 토론회를 잘하셨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들은 이제 끝까지 완주할 계획이고요. 개표 날 그 득표율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이제 지지율을 훨씬 높은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만의 장점, 제주도민들이 안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선택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제주도를 위해서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패거리 정치 그런 기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과제와 그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의 자질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제주도를 위해서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네. 후보의 그 공약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제주 핵심 공약이 관광 허브 구축이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제주를 어떻게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인가요?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광의 매력은 그 위치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 그에 따르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신항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근성을 확대해서 제주도 관광이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질적 관광으로 성장을 하면 제주도를 일종의 관광의 허브로 삼고서 다른 지역에 다시 또 2차로 관광을 나가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관광의 허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확대 방안으로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공산품 면세 지역 그 지정을 꼽으셨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어떤 정책인 건지, 그리고 지방 재정 확보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사면이 바다로 들려다니는 지리적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산품에 한해서 면세 지역을 하더라도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다른 2차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아주 국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 지역에 1차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고요. 그럼 무관세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질 텐데, 안철수 후보님 공약 중에 법인세 차등 부과라는 공약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에 존재하는 그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원래 국세인데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일정 퍼센테이지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는 그 법인세 감면 이런 혜택을 제공해서 법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하더라도 뭔가 사업적인 재료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공산품 무관세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제주도에서 일으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끝으로 제주역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선진국 문턱에 이제 막 진입했는데 안전하게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안철수 후보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 그리고 국민들의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당 현덕규 제주 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오는 27일 제주를 방문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제주시 5일장에서 유세를 갖고 진보단체 정책협약식과 제2공항 반대대책위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제주 5일장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동문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마을공동체연구소와 제주마을포럼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답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Z세대 1,200명의 서명을 받은 청년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과 상식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1,5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7.1%, 위중증 환자는 6명이며 재택 치료자는 7,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에서 90대 고령 환자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져 도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방문객이 역대 최단 기간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어제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20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8.4% 증가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99%를 차지하며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역대 최단 기간이었던 2019년보다 닷새 빨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